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접종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반응부터 중증 반응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자, 하지만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는 경증 반응은 대부분 나타났다가 며칠 안에 금방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거나 접종 부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하루 이틀, 길면 3일 이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 거라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면 의료기관을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접종을 했다면 몸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열이 나거나 약간의 근육통 이런 건 사실 크게 우려스럽지 않은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좀 걱정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접종 후에 발진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이상 반응인 이른바 아나필락시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방역 당국도 가장 걱정하는 중증 이상 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를 꼽았습니다.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접종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아나필락시스라는 중증 이상 반응 이외에 중증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고되는 그런 반응은 없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그런 백신들이 접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외에 다른 중증 반응은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다. 이런 말인데, 자,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증상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증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 접종 후에 몸 안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인한 급격한 전신 반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를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 양,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접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같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해도 발생하는 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쇼크를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방역 당국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분류의 중증으로 이상 반응을 보는데 보통 병원에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모두 받아서 나중에 분석해서 정말 아나필락시스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양이든 아나필락시스 쇼크든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중증 이상 반응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저희가 월간 주간 분석을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경증으로 분류하고 중증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해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에 거의 곧바로 나타난다면서요? 급성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접종 후 30분 이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 직후에 의료기관에서 증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백신 접종 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요. 접종 후 2, 3일 정도는 충분한 또 휴식을 취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도 함께 지켜야겠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할 때 웬만하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맞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성 질환자인 경우는 접종 전에 걱정이 좀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이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방역 당국이 정한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는 이 면역이 떨어진 면역 저하자에 대한 접종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예방접종 지침에서는 오랫동안 와병 상태이고
중증이거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자의 경우 또 접종 당일에 건강 상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 접종을 연기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예방 접종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의식 상태가 안 좋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접종을 희망한다고 해도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전에 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살펴보면 중증 이상 반응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 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앞서 보고된 사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공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만큼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